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명 대표입니다. 자, 오늘 6월 13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시장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죠. 양시장 모두 하락 구간을 보였는데, 사실 마지막에 조금 더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끝나서 좀 다행이었고요. 사실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정이 필요한 우리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주 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쯤에 이제 조정 구간이 살짝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가파르게 어제까지 상승을 보였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동 리스크가 터지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부담스럽게 좀 올라가던 상황에서 이제 조정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허니문 랠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2,900포인트 안차,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800포인트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한풀 꺾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 후반 오후장에 이제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마감 가격은 좀 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인데요. 밑꼬리가 달려있죠. 분봉 상황 보면은 막판에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코스닥 지수는 이번 주 화요일에도 오히려 밑꼬리 달고 쭉 올라가면서 종가 최고가로 끝났죠. 이날 코스피 지수는 화요일경에 조정을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가파릅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을 이겨내고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화요일에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적으로 좀 더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격 조정이 나왔는데 전환선 언저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11선과 9일선 그 사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지 못했지만 요 화요일 날 만들었었던 요 밑꼬리, 그러니까 조정이 이번 주에 필요하다고 주초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게 화요일에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조정의 이 흐름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매물 지지대가 생깁니다. 코스피 지수가 좀 더 확실한데요. 요 밑꼬리로 인해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이 거래량으로 인해서 여기서 지지 라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반등을 모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더더욱 확실한 게요. 요 화요일 날 모습, 요 화요일 모습에서 확실하게 지지 구간이 발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조정받은 그 구간에서의 발생한 거래량이 매물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낙폭이 좀 더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종목별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좀 더 적었던 이유는 방산주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고, 이 방산주에 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반등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매물 지지대가 있었다. 자, 거래량 보면 최근 거래 중에 가장 큰 거래가 발생했어요. 그만큼 파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가 매수에도 꾸준히 들어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의 조정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다음 주에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발판, 그러니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굽혔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조정이 필요했고, 필요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은 이제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잠정치가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었던 그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주 이제 CPI, PPI가 다 발표가 됐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발표가 됐는데,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거나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거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제 이거 이외에 무역 협상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더 시장은 초점을 맞출 겁니다. 원유 채굴 장비수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이 기름값이 폭등할 우려, 그리고 해운주들이 바닷길이 막히게 되니까 이 지정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래서 해운주들이 급등했다라는 것이 좀 더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G7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자, 관심 섹터, 에너지 관련주 계속해서 유지 중이고요. AI 관련주를 뺐는데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게 아니고 좀 더 세부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로 보는 겁니다. 차세대 반도체. 자,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까지도 우리가 좀 봐야겠어요. 오늘 핀테크 관련주 제가 어저께 더즌을 요 유튜브 영상 시간에서 계속 강조했죠. 더즌의 최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아니라 더즌의 지분을 8%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카카오페이인데 협력업체니까 지분까지 갖고 있고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핀테크 사업을 할 때 더즌을 다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저께도 강력하게 얘기를 드렸고 어제 저희는 매수를 한 다음에 오늘 이제 수익 실현 나갔거든요.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오전 장에서 수익 실현이 나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수익 실현 나갔으니까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하거나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해 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 장세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조정이 필요하고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죠. 자, 그런 부분이 오늘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매도를 해주면서 오후장에 이제 전략을 또 저는 세워봤는데 사실 오늘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기술 기업들 그리고 지금 이 관련주인 핀테크 관련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는 세부적으로는 원전인데요. 한전 기술이 오늘도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시세를 만들었고 한전 기술만 상승한 건 맞아요.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은 회복을 해주면서 상승 전환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겠고 유리기판이 떠올랐다고 얘기했는데 유리기판도 유리기판이지만 지금 대체거래소에서도 심택 움직임이 좋은데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 만약에 중동 사태가 더 확장 양상으로 번지고 리스크가 좀 더 커지지 않는 한 다음 주는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화요일에 쉬어갔던 흐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매물 지지라인 형성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선 지지력 테스트 오늘 완료했고 자, 이제 이겁니다.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은 방산주의 역할이에요. 이 그동안의 방산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대장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오늘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신고가를 만드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이라기보다는 추세 유지. 얘가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시총 순위를 보게 되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위입니다. 현대차 넘어섰어요. 시총 5위인데 5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안 내리고 오늘 같은 날 잘 버텨줬고 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방산주 다양한 기업들이 비슷한 시총 비중을 가지고 크게 방어 라인을 구축해 주니까 정말 이게 디펜스 사업부라고 그러거든요. 방산을 디펜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더 후퇴하지 않도록 막아줬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 200 지수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좀 이런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나오지 않았다. 그게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장 시작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뭐 뉴스는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봤던 10시 13분 뉴스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그리고 군 시설을 수십 곳을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란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의미 있는 복수를 하겠다. 아주 처절한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되니까 이 방산주들 중에서 빅테크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이 나옵니다. 스페커는 9% 정도 나왔고요. 한일단조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거 이제 별로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지금 중동 리스크 터져서 급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상승을 보였고요. 좀 의미 있는 경우는 풍산이에요. 풍산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총알을 만드는 기업이죠. 탄약.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지정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 공습, 폭격, 사격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니까 탄약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증권사 저평가 분석도 나왔는데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저평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풍산이 원래 이 저평가 인식이 좀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풍산 글로벌 탄약 수요 급증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닌데 그죠? 근데 어쨌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대 실적. 그럼 풍산이 실적을 좋게 올리면 세상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 뭐 어쨌든 그건 뒤로 하고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가 급등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풍산의 주가보다는 다른 쪽을 보시려면 풍산 홀딩스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23%까지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매매 활용하기는 좀 애매해요. 이런 것들 단발성이거든요. 이 지정적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단발성입니다. 방산주야 확실한 슈퍼사이클을 보이면서 급성장 중이고 외국인들 매수가 몰려 있고요. 이번 주 내내 신고가 갱신하면서 랠리 타고 있었고 또 중동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쟁이니까 당연히 방산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호재로 작용을 한 것뿐인데 이 지정적 리스크라는 것은요 단발성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화되면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죠. 주식시장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하락 조정 이거 자체는 다음 주 랠리를 보이시는 단발성 악재를 통한 한 번에 조정 구간을 줄 수 있는 이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말 동안에 미증시 움직임 또는 왜냐면 지금 미선물이 급락 중이라서 내일 미증시가 좋지 않으면 월요일 우리 증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돌발 악재가 출현한다면은 월요일 날 시작하는 가격이 좀 안 좋겠죠. 당연히 주말 동안에 갑자기 악수를 하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합의했다. 악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뭐 급등이 나오겠지만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떨어지는 칼날을 받기보다는 선제 대응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한 전략입니다. 자, 뭐 핀테크 아까 얘기 드린 거예요. 더즌 우리는 이런 종목으로 오늘 수익을 올렸고 오후장 유리기판 관련주 에너지 부분 원전 다시 강세 확인됐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정책주를 주도 섹터로 놓고 우리는 적극적인 매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도 우리는 기회의 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지금 방산주 몇 종목 보다가 말았는데요. 저는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필살기 고수회전 작년에 하면서도 추천을 드렸고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야 매도 사인 저 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했죠. 1년 이상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기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어떻게 디테일하게 가격 전략 리딩을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내 종목이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현대로템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매수 의견 그리고 매수 사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가격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에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지금 제 매매 일지의 가격을 보면 34,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와, 6배 올랐어요. 작년 7월 27일 작년 7월이 아니죠. 작년 7월이 맞나? 작년 7월이네. 작년 7월 27일 가량 작년이 아닙니다. 재작년이에요. 왜냐하면 한창 이 현대로템이 성장하고 있을 때인데 요때입니다. 7월 27일인데 아니군요. 이때 제가 추가 매수 원래 여기서 매매하면서 이제 수익 구간 수익 실현하고 수익 구간을 보다가 중장기 종목 지금 급격한 조정 구간 활용해서 여기서 한번 잡아봤고 제가 이 현대로템을 꾸준하게 얘기 드렸는데 요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보증을 서줘요. 폴란드에서 현대로템에서 K2전차를
그 계약을 맺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9조죠. 2차 계약이 9조 원 계약을 맺으면 이 9조 원을 우리나라 국책은행에서 현대로템에게 지급하고요. 저기 폴란드에서는 이 국책은행에게 돈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국책은행이 보증을 서줍니다. 요 이제 금액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현대로템이 이 남아있는 금액보다 더 크게 계약을 맺는 바람에 주가는 올랐는데 돈은 못 받아. 내년에 받는 거예요. 2024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2023년 하반기에 주가가 내려갔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그냥 미납이다. 돈은 받는 게 정해져 있고 물건은 납품됐으면 돈은 이제 2024년에 들어온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매수해두면 2024년에 돈이 입금되면 급등 나오지 않겠느냐. 사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뭐 6배가 올랐어요. 뭐 지금 가격적으로는 뭐 의미가 없고요.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상징적인 가격 20만 원을 한번 터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LIG 넥소는 상당히 좀 느린 종목이긴 한데요. 이거 역시 실적주입니다. 호실적. 느리죠. 오늘처럼 급등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반 만에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꾸준히 추세 상승 보이죠? 이것도 역시 강연회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었는데 한 달 내내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 내내 내리는 흐름 나오면 그때 그냥 한 달 내내 내릴 때 주워 담으셔도 됩니다. 줍줍 하셔도 돼요. 왜냐? 실적이 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산주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방산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방산주가 올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인데 실적도 갖춰놓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방산주가 이렇게 잘 가는 건 어쨌든 실적에 좀 더 기대해서 보는 거고요. 이번에 중동 리스크는 살짝 첨가물이 돼줬다, 촉매제가 약간 돼줬다라고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산업 환경에는 좋을 게 없죠. 근데 반사 이익을 얻는 쪽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해운주 그리고 정유화학주입니다. 기름값이 뛰니까요. 근데 사실 기름값이 뛴다 그래도 이 정제 마진 자체가 얘네들이 몇 달 전에 사온 기름을 지금 비싸게 파는 거고, 지금 비싸진 기름 원유를 다시 사오게 되면 몇 달 뒤에는 이 높게 사온 기름을 다시 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유화학주에는 결코 호재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유화학주에는 호재가 아니고, 해운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백길이 막히니까 단발적으로 운임료가 좀 비싸지는 거지 운임료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운주의 상승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발성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안 건드렸습니다. 흥하해운, 뭐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태용로직스 안 건드렸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제가 정말 이 무역 분쟁 때문에 이 운임료가 갑자기 올라간 적이 있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12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이 수출 물량 한 번에 보내자라고 하면서 작년 12월에 일시적으로 해상 운임이 오른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매매를 좀 했었고, 이 지금 중동 리스크로는 매매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중동 지정적 리스크가 길어지면 다음 주에 슈팅 한 번이 더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진짜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이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단지 잠시 기름값이 뛸 뿐이지. 근데 기름값이 뛴 상황에서 싸게 사온, 몇 달 전에 사온 원유가 비싸게 되니까 정제 마진이 더 남는 거지만, 지금 이제 이 순간에 원유를 또 몇 달 뒤에 팔 원유를 수급해 와야 되는데 그건 비싸잖아요. 비싸게 사온 원유가 몇 달 뒤에는 기름값이 떨어져서 싸게 팔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지금 잠깐 반짝 실적이고 어차피 이건 조삼모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놀라웠던 거는 원전이에요. 사실 G2파워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오늘 잡아볼 자리를 체크하고 있었고, 다음 주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2파워 잘 보셔야 되는데, 한전기술이 달렸잖아요. 한전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달릴까? 지금 뭐 기사 하나 잠깐 보면은 증시에 대세 테마로 우뚝 섰다라고 하는데 SMR은 시대의 부름이라고 그랬죠. 시대의 부름에 응답해야죠. 지금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를 외친다고 해도요.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발전을 해야 되지만 더더욱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술력이 더 요구가 됩니다. 아직은 너무 비싸요. 이거를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ESS 시스템이 더 발전해야 돼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더 작고 그 작은 저장 장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싸질 겁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이 에너지를 채집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생산하는 게 아니죠. 태양열은 태양빛이 비쳐야 되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되고 지열은 땅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비용이 그래서 많이 드는 거고요. 또 특정 지역에서 생산한 다음에 일일이 운송해 와야 되잖아요. 송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쌀 수밖에 없는 에너지 가격인데 SMR 원전은 그렇지가 않죠. 원전은 무한 생산입니다. 거의 사실상 무한 생산이고 원전도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우리가 원전에서 생산한 이 에너지를 100%다 활용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버릴 수밖에 없대요. 너무 생산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SMR로 가면 좀 더 효율적이 되겠죠. 그리고 ESS 시스템이 원전 쪽에서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원전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SMR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라는데 장기적인 테마가 될 수 있다. 스토리가 강한 테마인 것도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고,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왜냐하면 SMR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나머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오늘 시장도 오른 건 아니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았다고 생각해요. 평소 같았으면 급락해서 어두운 분위기로 끝났을 증시인데 오늘은 그래도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와 줬고요. 종목들도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너무 키우지 마시고 주말 동안에 그냥 뉴스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주말 동안에 나올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제가 월요일 오전에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월요일 전략 제가 미리 세워둘 거고 월요일에 여러분들은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번 주 장세가 끝났는데요. 엄청난 장세였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상승. 코스피 2,900 뭐 비록 오늘 이제 약간 이탈하면서 깨졌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잖아요. 만들었고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특히 이 코스닥 시장 800포인트에 대한 이 기대감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연고점은 갱신했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랠리 펼 수 있을지 여부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도 만들어 드릴 거고 다음 주에도 멋지게 수익을 뽑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에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매매 열심히 하셨죠? 자, 주말은 푹 쉬시고 증시 싹 잊으시고 푹 쉬시고 월요일 오전에 다시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은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 저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대표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